이제 단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단어하고 형태소.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단어는 이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띄어쓰기, 그리고 조사, 이렇게 두 개를 띄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의 형태가 나오거든.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아기가 방에서 엉엉 울었다. 자, 얘를 단어로 나누면 일단 띄어쓰기 이렇게 나눠. 그 다음에 조사를 때 슉슉 이렇게. 그럼 이 상태까지가 우리가 단어라고 봅니다. 그럼 일단 조사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겠지요. 자,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형태소를 할 거예요. 일단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조금 잡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. 우리가 지금 수업을 의문이라는 녀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를 배우거든요. 의문은 소리의 뜻을 갖고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는데 형태소는 그냥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예요. 그러니까 의문보다 형태소가 조금 더 큰 개념이다. 이렇게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형태소가 좀 더 큰 개념이고, 뭐 요리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고 하면 형태소는 요리 안에 들어있는 재료야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식탁이 이렇게 있어요.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김치찌개가 있고 여기에 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스팸구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닭도리탕이 이렇게 있다 치자.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단어, 그리고 단어가 모여져 있는 요만한 식탁은 문장,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이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걸 형태소라고 하고, 예를 들면 뭐 설탕, 뭐 김치, 물 몇 미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이런 것들을 이제 형태소라고 하는데, 우리가 라면도 보면 라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? 라면은 이제 면, 그 다음에 이제 가루 스프, 건더기 스프,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. 이게 이제 형태소인 거야. 이걸 끓여서 만든 게 라면이거든. 여기다 이제 물. 근데 이제 라면 이제 봉지를 보면 뭐 글루탐산 나트륨 뭐 황색 4호 뭐 이런 게 아예 이제 되게 작은 단위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. 뭐 물 H2O 이렇게. 이런 것들을 의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의문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. 형태소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의문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모음이었어요. 굉장하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갖고 와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. 형태소도 형태소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녀석을 기본으로 해서 아주 다양하게 문법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돼요. 형태소를 잘 모르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단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요.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냐 없냐, 단독적으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뜻이 있냐, 실질적인 뜻이 있냐 없냐로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,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. 간단하게 예를 이제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면, 분류 기준은 형태소, 자,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. 이렇게. 자, 얘를 자립 쓸 수 있냐, 아니면 이 친구가 뜻이 있냐 없냐. 그래서 자립할 수 있다, 그럼 실질. 자립할 수 없다, 그럼 자립할 수 있다, 그러면 이제 자립할 수 없다, 그럼 이제 의존. 뜻이 있다, 그럼 실질. 뜻이 없다, 그럼 형식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안에 들어있는 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는 이제 명사나 대명사, 수사, 이런 체언, 그리고 관형사, 부사와 같은 수식어, 그리고 감탄사,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. 의존 형태소에서는 조사, 그 다음에 동사, 형용사, 동사, 형용사의 용언의 어간과 어미, 그리고 접사라고 해서
이제 접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질 형태소도 이건 같아요. 실질 형태 같은데 자, 자립 형태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에다가 플러스 어간까지. 그래는 조사 그리고 어미 접사 조어접 이렇게. 자,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, 이건 예시를 이제 많이 들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.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걸 이제 나눠보면 이렇게 해볼까요? 내일은 비가 많이 오겠다. 자, 이렇게 이게 형태소를 분석하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. 일단 나누면 나눌 수 있는 것까지 네하고 1을 나눌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나눌 수 없단 말이야. 그럼 네하고 은 이렇게 나누겠죠? 이렇게 비하고 가는 나눌 수 있겠죠? 이렇게.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게 이걸 나눌 수 있냐? 이걸 나눌 수 있냐예요. 그러면 만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많다라는 말에서부터 온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. 그리고 오겠다도 오다에다가 get을 붙인 다음에 다를 붙인 거잖아.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. 커피가 이렇게 있어요. 커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 원액을 넣고, 자, 원샷 레시피지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를 넣고, 그리고 여기다가 휘핑크림을 올렸어. 그리고 여기다가 카라멜 드리즈를 뿌렸어. 자,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라떼 또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어서 쳐. 그럼 이렇게 다 섞여 있는 형태가 이제 문장이라고 하면 이걸 원래 것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예시 한 번만 제가 더 들어볼게요. 처음부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이거. 호랑이가 새빨간 꽃을 밟았다. 자, 그럼 호랑이라는 말을 호하고 랑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? 나눌 수 없단 말이야. 그럼 요렇게. 새빨간이란 말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? 그럼 이제 원래 빨갛다잖아. 그럼 새하고 빨갛을 일단 나누고, 원래 이 말은 빨간일까요? 빨간? 원래는 새빨갛다겠지. 그러니까 요렇게 써주고 이 뒤에다 니은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. 히읗은 탈락해. 새빨간 이렇게 나누고, 꽃을, 자, 밥다잖아. 원래 사전에 나와 있는 것 밥다. 그럼 밥다에다가 at을 넣은 거야. 과거를 만들어 주려고 짓도 넣은 거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해줘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누는 거,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류라고 하고,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이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정확하고 완전 명확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뭐 한 가지 예시만 좀 들어드리면,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역사를 이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좀 차이가 있는데, 예를 들면 무덤이란 말이 있어요. 무덤에 가다. 자, 이 말의 형태소를 분류하면 요렇게 나눠요. 무덤 따로 떼고 에 따로 떼고 가하고 다를 나누거든. 근데 이 무덤이라는 말은 중세국어로 들어가면 묻다라는 말에다가 이 다는 이제 빠지고 엄이라는 글자를 붙인 거예요. 그럼 묻다랑 엄을 이렇게 또 나눌까요? 그렇게 나누진 않아요. 왜냐면 현재에서는 이 형태를 알기 어려우니까. 엄을 붙였다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거 그럼 어떤 건 알기가 좋고 어떤 건 알기가 어려운가요? 선생님 이거 짓은 알기가 쉬워서 그런가요? 맞아요.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계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, 만하고 이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. 그리고 이 일을 붙은 예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. 엄이 붙은 예시는 사실 별로 없잖아. 그래서 예시가 더 많으면 나누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게 형태소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. 이 형태에 관련돼서 간단하게만,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한 3, 4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많이 나왔던 개념이라서 이 형태에 관련된 얘기도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형태라는 건 이제 무엇이냐면, 이 형태라는 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형태는 똑같은데 형태가 두 개인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빵이라는 글자가 있어요. 그럼 이 뒤에 뭘 붙일까? 빵을이라는 글자를 붙여요.
그리고 고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고기를이라는 글자를 붙여요. 자, 요거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둘 다 목적격 조사라 그래서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기능은 똑같은데 생긴 게 두 개인 거예요. 이런 것들을 형태가 다르다. 형태만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. 그래서 이걸 이 형태라고 하거든요. 이 형태는 되게 많아요. 예를 들면 먹다를 과거로 만들면 먹었다. 막다를 과거로 만들면 막았다. 그러면 엇과 앗도 이 형태겠죠.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되게 생긴 거는 이제 다르지만 기능이 똑같은 걸 이 형태라고 불러요.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알아주면 좋겠고, 자, 이런 건 규칙이 있어요. 사실 예를 들면 먹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. 막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. 이런 규칙이나 또는 앞말에 받침이 있냐, 앞말에 받침이 없냐. 자,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어요. 책상은 받침이 있으니까 을 이렇게 하는데 공기는 받침이 없으니까 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운론적 이 형태라는 말을 쓰고요. 쉽게 말해서 이제 불규칙. 알 수 없다. 예를 들면 하었다라고 나눠요. 하였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걔만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막 이상한 규칙이 아니라 이제 지 멋대로 약간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요거보다는 이제 이 형태라는 개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우리가 단어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형태소예요. 개념만 좀 잘 세워주세요. 형태소는 최소한의 것까지 다 나누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둬야 되냐? 사전을 기준으로 둬야 돼서 최소한의 걸 다 나눈다. 예를 들면 사전에 많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많이는 만하고 이를 나누는, 사전에 밥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집밥히다는 짓도 떼고 밥단을 뜨고 희도 떼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